예. 회의 전에 2019년 기해년 첫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기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께서 국민들께 인사를 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백드롭을 변경했습니다. 평화 2019 경제 새로운 100년입니다. 기해년 새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예, 다시 한번 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번 부를까요? 대한민국 화이팅! 예, 임시 정부 결춘형 기념 대한민국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화이팅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의 국회손으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제49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제49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2019년 기해년 황금 대제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첫 최고위원회 회의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주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회의장 뒷배경에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 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개념을 가지고 올해 한 해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강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선 470조에 가까운 민생 예산을 잘 집행해서 경제를 활력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정협의회와 당소속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되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당 운영을 민생 현장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당정청의 하나가 되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민생연석회의를 강화하고 매주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특히 방지역 일자리, 택시 파킹 문제, 최저임금 구속 대책 등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영규 노동자의 희생을 계기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처럼 사회 갈등을 대립적 관계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올해는 더욱 속도가 있게 진전시켜서 평화 공존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의 김정은 위원장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빨리 열려서 지난 70년 만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도록 저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뜻을 모아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기해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늘 희망으로 설레게 합니다. 지난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께 더욱 희망을 주는 정치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민생과 경제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형국가의 가시적인 성과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3법 등 지난해 못다한 민생 입법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을 맺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확고한 뜻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만남을 고려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변형의 시대가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 국회도 초당적인 의원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하려면 국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가 아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정쟁이 아닌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야당의 변화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쟁과 비방 대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엊그제 15시간 동안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비리수사관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방송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비리수사관 김태호라는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자유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태의연한 색깔론까지 동원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자유한국당이 깨끗하게 버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입니다. 우리 일하는 국회, 또 평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국회 지하 통로에 여러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선 약수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비켜갑니다. 웅덩이를 만나면 뒤에 오는 물을 기다렸다가 함께 갑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등에 업고 갑니다. 물은 그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줄기를 바다 안아서 만들어집니다. 바다를 민심에 비유하곤 합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도 물과 바다와 같아야 합니다. 유연하지만 본질을 간직하는 물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모든 일을 포용하는 바다처럼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포용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희망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밥도 꿈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께서도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살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2019년은 포용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해찬 당대표님을 모시고 서울역 앞에 있는 환경미화원 쉼터를 다녀왔습니다. 깨끗한 도로 그리고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애써주시는 서울시의 공무관 노동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공무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것은 아마 호칭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가계 실질 소득은 높아졌고 필수 생계비는 낮아졌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확충되었고 공정 경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 6천 불,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경제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계 6위 수출 대국, 세계 7번째 경제 강국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땀 흘려 이룩한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쉬운 데 있습니다. 과거 정부보다 경제 여건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우리 주변의 많은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갑질과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엄혹한 환경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를 천막과 굴뚝에서 맞이하는 절박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동은 곧 삶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해야 제 삶을 보존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풀기 어려운 갈등도 있지만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포용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포용적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의 노동 현장들을 직접 돌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려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사람 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국민들의 삶을 좋아지게 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 목표가 공감되고 일터와 국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알려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황금돼지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더 많이 웃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2019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제 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결과를 국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원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달 31일 날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됐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많은 관전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관전평 중에 하나를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서 발언을 가름할까 합니다.
이 관전평은 조선일보에서 작성된 기사인데요. 조선일보는 다 아시다시피 이번 공세를 주도했던, 지나치기만큼 주도했던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사찰 및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시간 46분간 이어졌다. 자정이 지나며 해를 넘기게 되자 자유한국당은 회의 차수를 변경해 가며 조국 청와대 수석에 대한 공세를 벌였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회의 시작 전만 해도 한국당은 운영위원을 특감반 의혹 특위 소속 의원들로 전면 교체하며 의혹을 부렸다. 하지만 실전에 들어가자 김 빠지는 질문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더니 삿대질을 했다. 무리한 질의도 잇따랐다. 이만희 의원은 조 수석을 상대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1명의 증언이라면서 녹음 파일을 털었다. 그는 흥분하며 블랙리스트로 그만둔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정수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이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다. 라고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김종주라는 분 임기 3년을 다 마쳤고 퇴임사까지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어설픈 폭로로 몇 번의 역공만 받은 것이다. 역할 분담이 안 돼 비슷한 질문이 반복됐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도돌이표처럼 같은 질문이 종일 이어졌다. 운영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 대사 건은 10번쯤 질의가 나온 것 같다고 원성합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색깔로도 나왔다. 전희경 의원은 조국 그는이라는 PPT에서 과거 조수석의 구속 전력을 문제 삼으며 전대역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좌파 정권이라고 했다. 알맹이 없는 운영위는 자정을 넘겨 새해 첫날인 1월 1일 0시 46분에야 끝났다. 한국당 내에선 조수석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자조까지 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 것도 12년 만이다. 그런 만큼 특감반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고 검증했어야 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15시간 동안 재탕상탕식 질의로 변죽만 올리다 끝냈다. 각종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실 확인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내줬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논란은 정치적 공세였다는 것이 지난 운영위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고 많은 국민들도 그것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새해는 원내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을 위한 그리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새 대표의 뜻감이 와야 할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김문의 얘기를 쏟아잡히는 데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가 지난 1일 인터넷 보수 매체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두환을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실성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대항된 대한민국이지만 회개망측한 이런 발언들이 여과 없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이 단유감스럽습니다. 전두환의 만행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광주 5.18 민주항쟁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갔고 그 가족들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지금도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단죄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 당사자가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실성에 가까운 발언을 내렸던 사실에 광주 항쟁의 원원들을 대신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광주 5.18 민주항쟁과 관련해 신군부가 공군기를 출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상황, 군 헬기가 시민들을 향해 사격한 사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어린 여고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성폭력이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순자 씨는 전두환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망언을 운운하며 이 같은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헬기 총격은 미국인 목사와 조교 신부가 고의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전두환이 남긴 공을 내세우고 선처까지 호소했습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 같은 발언을 했었고 이 같은 태도를 보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재판정에 나와 역사 앞에 석고 대죄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발언을 일삼는 괴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년 소위 김대중 내란정부 사건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숱한 저주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나 자신의 혈육다는 걸 알고 용서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그 용서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용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용서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용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을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서부 최고위원님께서 굉장히 정말 우리 무거운 얘기지만 꼭 하셔야 되는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기해년 새해는 평화와 민생이 꽃피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소망하는 작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흑충원을 철저하면서 그 새해를 만드는 그런 각오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이 그 촛불을 들게 했던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촛불과 탄핵을 외면하고 태입적인 혜택을 지속적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 민생을 우선으로 책임졌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민생연석회의 활동 강화를 통해서 올해는 정말 성과를 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았습니다. 여당의 최고원으로서 큰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변화가 조금씩 시작이 되었지만 국민들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각각한 삶을 시원하게 뚫어줄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생연석회에는 출범한 지 이제 석 달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과정에 우리 당의 정책위원회 또 민생연석회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의 소상공인 단체 또 노동단체, 농민단체, 민생연석회 참여 의원들의 굉장히 연의가 높고요. 특히 당직자들의 헌신, 또 참여하는 의원님들의 권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 민생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1월 18일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가계부담 개선 분과위원회, 중소기업, 중소상인 분과위원회, 노동동인 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현장 방문, 당전 협의 등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편의점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편의점 자율규약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최저 수익 보장기와 확대 등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편의점 분사와 편의점주가 함께 협상에 맞추는 일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1일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상가 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한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과정도 모니터링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분야 등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납품 단가를 근절하게 될 일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발전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새해 협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정석 최고위원을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기해년 새해 황금 대지에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 저희 당의 지도부는 전직 대통령의 묘소 참배와 함께 3.1운동 100주년 및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 2019년의 의미를 담아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묘소와 3.2.4 묘소를 처음으로 참배를 했습니다. 지난 작년이죠. 31일 불과 이틀이 지났습니다만 유력 언론 매체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추진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3.1운동 핵심 정신 1순위로 친일 잔재 청산 등 역사 아로새우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020 세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그리고 3040 세대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 그리고 5060 세대는 한일 기본조약 문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수십 명이 버젓이 독립유공자와 함께 묻혀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군 자유대 창설 행사에 참석했던 분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새해에는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는 일, 그리고 또 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재판 개입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는 일,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존엄 회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명실상부한 2019년을 만드는데 여야가 함께 할 때를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부르치겠습니다. 서른 최고위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두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 1월 8일 광주지법에서 교체됩니다. 전두환이 진정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광주에서 떳떳하게 재판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저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전두환 일당을 제외하는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구 선생 묘역하고 세 분 의사 묘역을 참배를 했는데, 아마 올해가 특히 이제 그 3.1운동 100주년, 인시정부 100주년이기 때문에 간 의미도 있지만, 어제 가서 다시 느낀 것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더 엄중해져야 되겠다는 걸 생각 느꼈습니다. 그 묘역이 아직 국가 묘역이 아니고 용산구청에서 관리하는 묘역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보훈처에서 국가 묘역으로 전환하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책위장께서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이미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국가묘역으로 전환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구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